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주식 트렌드. 오늘도 50분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이고요. 이번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힘차게 출발해 보면서 이번 주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는 여러분들께 시황 체크를 정말 열심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장인 만큼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 주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과 체크하시면서 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자샵 3989번으로 정석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 주시면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여러분들께 생방송에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수급이 좀처럼 좀 붙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테마 강세가 지속적인 시장인 만큼 리스크가 많은 시장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안정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종목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공략주들 여러분들께 체크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투자 전략도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내 종목에 대한 진단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포트에 가지고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면서 이 시장에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체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생방송 50분 동안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통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샵 3989번으로 정석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 오늘장은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는 현재 구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빠지고 있는데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도 강하게 흘러나오는 테마 전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위험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월요일인 만큼 우리가 또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테마도 집중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 공략해 드린 종목 수익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최근에 4월달, 5월달이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정말 다양한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와 함께하고 계셨더라면 저희와 함께하신 분들은 정말 다양한 종목으로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전문가님이 이렇게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면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사 나가야 되는지 어떤 종목에 대한 투자 타이밍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5월 7일 날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으로 공개해드린 신화콘텍이라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14%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전문가님께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비중까지 투자 전략 확실하게 세워주시면서요. 14%의 수익률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또 4월 22일 날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종목을 공개해드린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략 직후에 11.5%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제공해드린 종목 여러분들과 투자 전략 세워나가면서 수익 연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좀 혼란스러운 시장에 어떤 종목을 담아내야 될지 여러분들과 체크 계속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주식 트렌드와 함께 보시면서 이 시장 빠르게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칩과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종목이었는데요. 4월 23일 날 여러분들께 공략드렸던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넥스칩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20% 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 전문가님이 타점 정말 잘 잡아주셨죠. 23일 추천주였던 이 종목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리뷰도 들어볼 테니까요. 이렇게 4월 23일 날 공략했던 이 종목들 수익률이 꽤나 많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종목 모두 합친다면 거의 80%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4월 15일 날 공략했던 종목이죠.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저희가 방송 추천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면서 다양한 수익률로 함께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또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중한 자리에서 우리가 저평가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러한 다양한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LB 세미콘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4월 15일 날 생방송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공략드렸던 종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 또한 저희가 투자 타점 잡아드리면서 10.1%의 수익률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4월 달까지만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을 오픈해 드렸는데요. 그 종목 모두 이렇게 다양한 수익률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나도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요. 이 시장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면서 이러한 시장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이죠. 4월 1일 날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LNF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전문가님이 투자 타점 잡아드리면서 수익으로 연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5월달, 4월달 이 2개월 동안 다양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과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시장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를 힘차게 시작하는 월요일에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주식 트렌드, 오늘도 50분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정석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인사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활기차게. 네, 어쨌든 저희가 좀 긴 연휴를 지나고 나서 5월 달엔 사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연휴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시장에 사실 우리 시장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좀처럼 수급도 붙지 않는 모습인 것 같고, 이런 시장에 사실 저희는 5월 달, 4월 달 정말 기분 좋은 수익과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4월 달, 5월 달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또 다양한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략 드린 종목들 수익률 보시면요. 저희 방송 함께하고 싶으시죠? 그만큼 여러분들과 이 시장에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안전하게 매집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자 통해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정석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 주시면 저희 방송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저희가 최근에 또 정말 좋은 수익률과 함께 했잖아요. 수익률 리뷰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그 금방 나온 그 포트폴리오는 네. 뭐 뺀 게 아니에요. 오, 진짜요? 뭘 종목을 뭐 안 오른 거 빼고 뭐 음. 가지고 있는 거 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저게 다예요. 오, 진짜요? 네. 저희가 그럼 추천했던 종목이 다 수익이 난 다 건가요? 수익입니다. 8 와. 종목 연속 수익인데 네. 지난주도 보면은 뭐 신한콘텍 같은 경우도 5월 네. 7일에 그러니까 지난주 추천주가 저거 한 종목이에요. 오, 진짜요? 네, 추가로 드린 종목은 전혀 없고요. 네. 신한콘텍 그냥 딱 한 종목만 드렸습니다. 네. 5월 7일에 추천을 드렸는데 네. 차트 한번 볼게요. 5월 7일에 네. 매수가 4,800원에 제시를 드렸고요. 네, 그리고 보면은 3거래일 동안 4,800원 이하 구간이 발생됐기 때문에 네. 그 말은 3거래일 동안 매수가 가능했다는 거죠. 네. 추격해서 드린 게 아니라 흐름 없을 때 4,800원 제시 드렸고, 자 그리고 5월 10일에 강하게 상승 나오면서 오. 13%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네. 목표 구간을 제가 10% 정도로 이제 통일해서 잡아드렸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다 수익이 발생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기에 이게 몇 프로 수익이 났냐 뭐 이런 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느냐 네.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좋은 기회였고 이때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톡방 이내에서 많은 분들 매수하셨고 그래서 좋은 수익 발생이 됐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저희가 5월 달에 여러분들께 딱 한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신화콘텍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전문가님이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정해드리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거래일 만에 14%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과 공략주를 함께 브리핑하면서 살펴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중에서 전문가님, 솔브레인 홀딩스가 사실 60% 넘는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종목도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선 추천드린 기간을 보셔야 돼요. 네. 23일하고 22일에 제가 집중해서 매수를 해야 하는 구간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선 증시 차트부터 보면은 코스닥이 지금 그 주 네. 바로 전에 19일에 최저가 824.99포인트가 네. 발생이 됐었죠. 제가 825포인트 반등 구간이고 강하게 매수해야 된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네. 그 구간이 발생될 것이고 그때는 강하게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22일부터 23일에 집중해서 지금은 매수에 집중해야 된다. 오. 왜? 반등이 뻔하니까. 네. 네, 그때 추천드린 거고. 네네. 자, 그래서 반등이 자, 진짜 강하게 나왔네요. 반등이 나오죠. 네, 시황적으로도 그렇고 네. 차트적으로도 완벽했던 구간이에요. 오, 그래요? 제가 그 825포인트는 네. 기존부터 계속 강조를 했어요. 825포인트가 발생되면 강하게 사야 된다. 뭐라도 네. 사야 된다. 정말 좋은 기회였고 네. 너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네. 그거를 발생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후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예측해서 말씀을 드렸던 오. 부분이고 네. 시향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차트적으로도 확실한 반등 구간이었기 때문에 되게 정확했죠. 824.99포인트, 와. 0.01포인트가 더 빠졌다가 강하게 네. 반등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그 증시 흐름을 활용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당연히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2일, 23일 추천했던 종목들이 전부 수익인 거예요. 당연히. 맞아요. 네. 와. 그 중에서 솔브레인 홀딩스 뭐 23일 네. 구간을 차트를 보시면은 제일 바닥권이죠. 이 종목이 그쵸.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락만 하다가 23일에 제가 얼마에 드렸지? 46,550원에 드렸어요. 이거 네. 46,550원에 드렸는데 종가가 46,400원이에요. 그 말은 종가까지 언제든. 하루 종일 그렇죠.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 네. 추격 매수는 저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구도 살 수 없는 거고 네. 그런 매매는
해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거짓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매매 안 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네. 자, 400원, 종가가 400원이다. 자, 500원 이상의 얼마? 잠깐만 자꾸 까먹네. 네. 네, 550원, 네. 46,550원에 들었기 때문에 네. 네, 요때 사신 분들은 다 상승이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죠? 자, 10%야 뭐 단기에 그냥 뭐 다음 날이 12% 정도의 고가 그 상승률이 나왔으니까 단기의 네. 수익인데 제가 1차 목표가를 요 부분에 잡아드렸어요. 61선 부분. 네. 1차 목표가 여기서 안전한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하고 나머지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지금 구간이 60%, 지금도 현재 가격 기준으로도 60% 구간 가까울 거예요. 항상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네.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예시 종목으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좀 잡아드리고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다 잡아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세요. 네, 맞아요. 한 진행하는 600분 예, 정도. 600명이 네.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까지 막 모든 종목을 다 꼼꼼하게 그렇게 해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네. 이 종목은 좀 예시로 너무 뻔한 구간이었고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드렸고 지금 50% 이상 구간에서 그렇게 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솔브레인 홀딩스를 잡아드렸고요. 60% 가까운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같은 날 저희가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을 공략해드렸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도 간단하게 한번 스윙 리뷰 부탁드릴게요. 넥스트 칩을 좀 이렇게 차트를 길게 보면은 네, 최근에는 그냥 빠지기만 했어요. 오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수익이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수익이?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 증시 반등 구간에서 샀으니까 네. 그만큼 수익이 나온 거고 오, 짧고 빠르게 딱 수익 보고 나온 거죠. 네. 남들은 계속 손실만 보고 물려 있는 그 구간에서 수익을 만든 거예요. 네. 이게 증시만 잘 활용하면은 이런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네. 보시면은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23일 1,100원에 추천을 드렸어요. 네. 23일. 23일 보면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죠? 종가가 1,130원. 제가 추천드린 가격은 1,100원. 30원 더 올랐네. 그렇긴 한데 네. 이것도 거의 뭐 종가 직전까지 매수 가는 구간이었고 네. 다음 날 보면은 종가가 7.2%. 오, 계속해서 이제 상승 나오다가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제 빠지는 흐름 나오죠. 근데 네. 애초에 매수 그 목표가 구간을 그렇게 길게 안 들였어요. 한 10% 정도 구간을 들였기 때문에 네, 네. 이 정도가 10% 구간이에요. 이 정도가 오. 지금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 네. 이 정도가 10% 구간이고 자 여기서 자 61선 터치하면서 차익 실현 나온 건데 이건 증시 흐름으로 인해서 빠진 거고 제가 증시 반등 구간에서 강하게 잡았기 때문에 딱 우리가 수익만 딱 가져가고 정확하게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남들 손실 볼 때 우리는 수익을 거기서 쥐어짜서 어떻게 보면은 네, 뺏어온 맞아요. 거죠. 네. 네. 이런 매매를 해야죠. 네, 이런 매매 해야 됩니다. 네, 네네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증시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종목을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구간에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 지금 한 6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시황 체크뿐만 아니라 종목들도 계속해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주식 트렌드 한번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자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정석이라고 2글자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수익 리뷰를 도와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또 시황 체크 해봐야겠죠? 그러면 오늘의 미증시 시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미증시 시황도 체크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이게 간단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수익이 너무 많이 나갖고 이게 다 할 수가 없네요. 아, 예, 그렇죠. 방송 안에서. 너무 아쉽지만 네. 함께 그러니까 증시 하시는 반등 분들? 구간에서만 일단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지난주도 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만 드렸지만. 네, 네. 네. 그리고 뭐 이게 강하게 사야 되는 구간이다 하면 좀 네. 집중해서 좀 종목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미증시 시황 진행해 네. 볼게요. 자, 지난주 미증시는 이게 좀 복잡하게 흘러갔는데 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상승하게 되면서 그래서 미증시가 상승세를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표가 약간 악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실업률이 조금 늘어났다. 돈을 좀 못 벌게 되니까 시중 유동성이 조금 줄어든다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고 네. 큰 오차가 났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세를 가졌는데 자 근데 금요일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어요. 네. 근데 요거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치를 생각보다 좀 많이 밑돌았거든요. 네. 그 말은 시중의 유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음. 요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니라 경기 침체 불안감이 발생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표가 너무 크게 악화되면 안 돼요. 조금씩 악화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져가야지 연착륙 기대감이 발생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거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동안 언급이 안 됐냐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요한 건데 그동안은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연속적으로 그렇게 흐름이 나오다가 네. 갑자기 이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지금 영향을 끼친 것이죠. 네. 그런 것이고 자 이게 줄어든 이유는 실업률은 올라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죠. 소비에 대한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인데 지금 구간 자체가 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지연 우려감 이걸 동시에 가져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정말 그 약간의 지표에도 이렇게 증시가 흔들리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면서 좀 혼조세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오. 근데 이거를 네. 그러면은 투자하기 어렵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 빠지면 단기적으로 사면 되고 네. 단기적으로 오르면 단기적으로 팔면 돼요. 네. 그럼 수익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만 잘 잡으면 돼요. 네. 중요한 건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이거 악화되는데 어떡하지? 제가 음. 보여드렸잖아요. 수익 네. 어떻게 내는지. 네. 그렇죠. 계속 장기간 하락하는 종목에서도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흐름만 잘 활용을 하면. 그러니까 그 이해가 중요하죠. 예측하는 네. 것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 나스닥 차트도 한번 볼게요. 네. 예, 나스닥 차트 보면은 계속 이제 상승세만 계속 가져오다가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흐름 제가 3월 20일부터는 이제 약세 가능성이 생긴다. 그때가 이제 FOMC가 네. 진행됐던 시기인데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 시점에 너무 많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이때는 반드시 나오는 구간이고 약세를 가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굉장히 이게 상승만 하던 미증시가 네. 갑자기 하락했죠. 오. 실제로. 갑자기 확 빠졌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금리 인하를 진행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오. 그 기대심을 아직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기 침체니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니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하지만 최근에 유동성을 공급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여전히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은 기대심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차 반등이 나온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고점 부근이에요. 네. 그죠? 근데 나스닥 이 고점 부근은 역사상 최고점이거든요. 네.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느냐, 그만한 시중 유동성이 있느냐, 미경제가 그만큼 받쳐주느냐,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네. 돌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오. 그러니까 시황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 지금 위에 라인 있죠. 이 고점 부근, 네. 이거를 돌파하려면은 그만한 재료가 받쳐줘야 하는 거예요. 네. 미경제가 튼튼한데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경제가 견고한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하겠어요? 못하죠. 네. 경제가 조금씩 안 좋아져야지 금리 인하를 하면서 네.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자 차트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네. 자 이번 주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진행이 되죠. 발표할 예정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이런 지표잖아요. 네, 중요하게 맞아요. 보는 원래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는 네. 물가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3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해? 물가가 더 맞아요. 오르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 지표부터는
이번 지표도 저는 좀 예상치를 웃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핵심적인 구간인데 4월, 5월은 네. 조금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물가가. 왜냐면은 4월, 5월 그러니까 3, 4월 구간에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네. 유가 상승은 그러니까 그 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의 지표가 이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번 주 지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는 4월 분이에요. 4월 분. 그렇기 때문에 4월에는 유가가 좀 상승이 좀 강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약간 웃돌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자, 5월 자, 이번 달이죠. 이번 달은 유가가 상당히 안정돼 있죠, 지금은. 네.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물가가 약간 더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6월에는 6월에 발표되는 5월 지표죠. 네. 5월에는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결과 발표 이후에는 조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똑같이 흘러가면서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다시 또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나스닥 미증시는 조금 더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발생될 수 있다. 뭐 크게 빠지기도 애매하고 약간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면은 지금은 그 말은 미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차익 실현에 집중을 하시고 조금 더 기회를 이제 추후에 보시는 게 이번 달 말까지는 분명히 또 매수할 만한 구간 나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미증시도 한번 체크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나스닥은 좀 횡보 구간을 거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 뭐 미국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할 때다. 앞으로 시장을 좀 기다리자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도 체크해봤는데 또 국내 시황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재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고 테마가 좀 강하게 흘러나가는 시장인데 국내 시장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국내 시장은 좀 미국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다릅니다. 네. 네,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증시는 약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은 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발생하면서 하락 전환 가능성이 있지만 네. 국내 증시는 반응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지금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거는 정책적인 리스크죠. 네네네. 지난주가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보면은 맞아요. 뭐 코스피는 약간 올랐고 뭐 지난주 전체적으로 해도 뭐 1% 약간 더 높게 네. 그 정도 상승이고 코스닥은 강보합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네. 자, 이게 이제 정책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그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었죠. 있었죠. 굉장히 이슈가 됐던 네. 그런 건데 여기서 정말 여러 발언이 나타났어요. 그냥 모든 거에 대한 대답을 맞아요. 다 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를 봐야죠. 경제 관련된 거. 네. 자, 연금 개혁. 네. 연금 개혁 같은 문제는 당장은 손해가 발생하는 문제예요. 음. 당장은 손해가 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론을 의식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진행 못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진행 실제로 안 해요. 네네. 미루게 됐는데 하지만 이거를 다음 국회로 미룬 것이지 다음 정권으로 미룬 건 아니에요. 이번 정권에서는 이거 추진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금 개혁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거는 국내에서 가지는 고유 악재예요. 네네. 네, 계속해서 마이너스만 나는 거잖아요. 그쵸. 연금이라는 게. 그죠? 네. 근데 이거를 개선한다는 거는 당장은 손해를 가지더라도 미래에는 이게 개선되는 거는 경제적으로는 호재가 돼요. 주식은 기대심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거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앞으로는 좀 충치가 시장이 좋아지죠. 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 네네. 호재예요, 호재. 네. 네, 근데 이거를 이견 차이가 크지 않아요. 음. 여야 간의 이견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네. 반대할 수가 없어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거고, 그죠? 네. 자,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의 그 쟁점 이런 부분은 연금 개혁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금투세입니다. 금투세. 네. 자,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추진하기에 리스크가 너무 높아요. 맞아요. 그걸 야당도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높으냐, 요걸 봐야 되는데 금투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디스카운트가 심하잖아요. 코리아 그쵸?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는데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금투세를 도입하는 거는. 맞아요. 아니 이제 기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막 채찍질을 해. 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죠? 채찍질은 나중에 해야 돼요. 성장을 한 맞아요. 다음에. 맞아요. 그죠?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금투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대만이 그렇게 진행했다가 마이너스 40% 나왔거든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막 교묘하게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진행하면은 이거 엄청난 리스크예요. 이거는 진행하면 무조건 폭락입니다. 네. 제가 이거 국내 증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추진되면.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추진될 일이 없어요. 오, 그래요? 자,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출생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 그다음에 금투세에 대해서도 좀 더 고려를 해보겠다, 네. 검토를 해보겠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물론 이제 야당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진행했다가 진짜로 증시 폭락하면 야당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렇죠. 지지율이 폭락하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겠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인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네. 좀 공격한 부분이 이런 경제적인 그런 정책적인 그런 이견차가 크게 없었어요. 크게 없었고 그거 외에 뭐 이제 특검에 집중해서 좀 얘기를 했죠. 네, 맞아요. 특검에 집중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 리스크가 오히려 해소된 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악화된 게 아니라 다만 지난주에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고 야당이 너무 강하게 공격을 하니까 이거 정책적인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정책도 추진 못하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하는데 야당은 우리 지켜볼게. 정책적인 거 한 발 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잘못했다가 그쵸. 지지율 네. 문제 생기기 때문에 그럴 네.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정책적인 리스크가 지금은 줄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코스닥 막 하락하고 있고 증시가 약세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네. 되게 단기적인 겁니다. 네. 반등 나옵니다, 이거.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대응. 그러니까 증시 흐름을 봤으면은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에서 더 이해가 깊어졌을 때 단기적 흐름까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네. 비로소 이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꼭 저점에서만 살 필요는 없어요. 증시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해지하는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반등 구간이 발생된다면은 거기서 또 담아갈 만한 좋은 종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네. 깊은 이해를 가지셔야겠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5월 7일에 그것도 수익 그렇죠. 네. 계속 수익이 나오는 게 왜 네. 그냥 뭐 대충 찍어서 나오겠어요? 그렇죠. 계속 연속 수익인데 8종목.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투자라는 게. 알겠습니다. 예상하고 담아가는 거예요. 네. 저렴할 때. 알겠습니다. 그거만 지키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정석 전문가님이 시황 정말 자세히 짚어주셨죠. 사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시장을 잘 읽어내려고 해도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 정석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체크하시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죠.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문자 통해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정석이라고 2글자 입력해 주시면 저희 정석 전문가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힘든 구간에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황에 대해서 체크해 봤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테마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의 추천 테마 어떤 테마 가져와 주셨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오랜만에 네. 원격 의료 관련 원격 의료. 오, 정말 오랜만에 바라보는 테마인데 네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우선 지금은 딱 뚜렷하게 이렇게 길게 가져갈 만한 섹터가 없어요. 네. 지금 혼조세가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안정적인 게 어떤 걸까를 생각해 하셔야 될 텐데. 네. 자, 원격 의료 관련주 기존에 강하게 이슈됐던 이유는 네. 지난 2월 정부의 그런 필수 의료 패키지라던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나타나게 되면서 의료 파업이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를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일시적으로 지금 허용한 상황이거든요. 네. 파업 종료까지. 네. 자, 그 말은 비대면 진료가 이제 의료 파업이 끝나면은 비대면 진료도 재료가 소멸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제가 그래서
2월 당시에 그걸로 수익을 본 다음에는 팔아야 된다고 했어요. 네. 팔아야 된다고. 왜냐면 이게 당연히 재료 소멸에 그러니까 재료가 없어지니까 네네네.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갈까 그걸 보면 안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는 팔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근데 지금은 또 보면은 섹터 자체가 너무 늘렸어요. 오, 반대로. 너무 관울림이 이어졌다. 너무 그러니까 파업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그 중간에 너무 큰 이제 하락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네. 자 차트적으로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오, 그렇죠? 네. 차트적으로는. 네. 근데 시황적으로는 파업이 이게 끝나면 또 더 빠질 것 같잖아요. 네네. 더 빠지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더 빠지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 웬만한 종목들이, 그러니까 재무만 잘 받쳐준다면 네. 크게 더 빠지긴 힘들어요. 오, 이 그런 종목을 원격 의료 사야죠. 테마 테마가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수혜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강한 재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것은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미래로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가 당연히 누리게 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뭐 이런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이게 일시적으로 좀 부각이 됐던 것 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자리 이하로 눌렸다면은 다 막아야죠. 오. 싸니까. 네네. 이게 되게 단순해요. 그냥 싸면 사면 돼요. 세일하니까. 세일하면 사면 돼요. 네네네. 쌀 때 사야죠. 네. 나중에 뭐 이게 부각돼서 오르면 사면 되겠어요? 추격 맞아요. 매수하면? 그러면 맞아요. 손실이겠죠. 네. 그죠?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반대로 매매를 해요. 맞아요. 남들이 다 막 환호할 때 사실 어려워요. 옆집에 누가 이거 사가지고 몇 프로 수익이래. 네. 배 아파. 나도 사고 싶고. 나도 샀잖아. 네. 어떻게 돼요? 빠지죠. 빠지죠. 네, 올랐으니까. 오른 걸 사면 안 되는 게 네. 항상 빠진 걸 사야 되고 담아가기 되게 좋은 구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부터는 원격 의료 관련주 중에서 좀 가치주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네. 미래 가치를 분명하게 가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섹터 원격 의료 관련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테마는 원격 의료 관련주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는 차익 실현이 된 모습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다양한 모멘텀은 있지만 극대화된 모멘텀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아까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 세계적으로 이 원격 의료 관련한 이슈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시장 성장률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추천 테마는 원격 의료 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의료시설에 관해서 좀 다시금 중요성을 깨달았고 네네. 이번에 좀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다시금 떠오른 좀 원격 의료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대면으로 약 배송에 대해서도 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네. 선진국들은 이미 이걸 자리를 하고 있죠. 잡고 네. 있는 거고 우리는 저희는 변화의 아직. 과정에 있는 네. 거예요. 근데 파업으로 인해서 이게 잠깐 브레이크가 잡혔던 것뿐이고 네, 파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데이터가 쌓였죠. 네 맞아요. 파업으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되게 되면서 네, 지금 거의 3달 됐거든요. 네. 3개월 동안 이 데이터가 누적이 됐어요. 오, 그러면 이게 시행됐을 때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미 시행이 돼서 이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걸 접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차후 반등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당장 이게 되면은 그래도 뭐 좀 이렇게 남았는데 뭐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런 걱정. 그러니까 미래로 발전하는 거지. 미래에서 점점 우리가 기술이 낮아지고 네. 과거로 돌아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원격 의료 관련주, 원격 의료라는 것 자체가 발전해가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하는 미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거꾸로 과거로 갈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뭐 어떻게 뭐 과거의 진료를 막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맞아요. 그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재 원격 의료 테마로 인해서 이 법제화도 계속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이 뚜렷한 업종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테마도 바라봤으니까요. 공약주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정원이 그러면 원격 의료 테마의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될까요? 뭐 원격 의료하면 되게 뻔한 종목 가져왔어요.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추천드려서 아. 수익 봤던 종목인데 네. 예, 비트컴퓨터 가져왔습니다. 비트 컴퓨터 네, 원격 의료하면 사실 이 종목이다. 시장 점유율 네, 1위고 1위죠. 네. 네네, 어떻게 보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종목 비트컴퓨터 가지고 왔고요. 자 보시면 네. 2월 1일 이때는 정책 발표가 있었던 때죠. 네. 정책 발표가 있었던 때 그리고 의료 파업이 시작되는 거는 2월이었는데 이때 이제 강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자 언제냐 이때부터 2월 하순부터 점차 하락하더니 3월에 한번 반응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하락이에요. 오, 그쵸? 진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계속 하락이에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의료 파업이 끝나면 비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게 생기니까 네. 여기에 집중하고 가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그때는 반응하고. 기대감이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근데 보면. 네. 그때 당시에 의료 파업을 하니까 난 비대면 관련주를 사야겠다 네. 하고 이 고점을 사신 분들은 다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8,500원, 9,000원 막 네. 여기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최근 언제냐? 4월 지난달 12일부터죠. 10일도 아니네. 자, 지난달 초부터 꾸준히 요 구간 6,000원 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강한 박스 이게 좁은 이 박스권에서 흐름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 빠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좀 길게 보면 네. 자, 이 지지 구간 그렇죠? 여기서 더 이상 빠지기가 어려운 구간이 발생이 됐어요. 네. 그러면 당장 이거 막 전 재산 해가지고 막 다 집도 팔고 해갖고 사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 안 안 됩니다. 되죠. 네. 나눠서 담아야죠. 네. 왜냐하면 이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하지만 받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고 싶어. 근데 구간은 잘 모르겠어. 네. 나눠서 담는 거예요. 나눠서. 제가 네. 이 지지 구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강한 지지 구간이고 지금 사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너무 과비중으로 이걸 많이 사게 되면은 대응이라는 게 안 돼요. 네네. 상승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그럼에도 하락할 수 있는 일부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차트에 대한 구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자 제가 그리고 항상 강조드린 게 차트를 볼 때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힘이 강하게 발생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일봉이고 자 주봉으로 볼게요. 좀 네. 길게 봤을 때 이때가 20년도 네. 무려 이제 4년 전에부터 체크를 해보면 네. 이때 코로나 때고 4년 전부터 계속 빠지기만 했어요.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코로나 창궐 시기거든요. 네. 이때 가격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오. 그죠? 이때 가격 부근까지 내려왔고 네. 더 길게 볼게요. 자 월봉으로 보면은 이게 모양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네.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 추세 도구 어디 갔지? 자 추세 자 이 추세가 이 하단부 추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 종목이 이제 상장인 한 이후 2004년도거든요. 20년 동안 상장돼 있는 굉장히 오래된 종목인데 네. 자 이 과거 차트가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미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추세의 하단 부분 그죠? 네. 추세의 하단이 무너지지 않고 어쨌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네. 이 맞습니다.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20년 동안은 그 성장을 했죠 당연히. 그러면서 당연하죠. 점유율 1위도 가져가게 된 거고.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은 시장 점유율 1위에다가 가치도 좋은 종목이에요. 네. 재무도 괜찮고. 근데 다만 이 테마성에 의해서 이 단기에 하락이 강하게 나타났어. 그죠? 네. 추세 저점 부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담아야죠. 사야죠. 네. 이런 거 사면 돼요. 그러면 네네.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네. 다 이런 관점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종목 연속 수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담아가고 좀 마음 네. 편안하게 좀 빠지면 어때요? 약간 좀 마이너스 좀 몇 프로 나면 어때? 더 사면 되지. 구간에 대한 분석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체적인 매수 타점 이게 정말 핵심인 건데 네. 그거는 제가 네. 따로 네. 따로 알겠습니다. 저 밑에 어디 보이는 네. 저기서 밑에 그건 보이나요?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네, 설명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사실 4월달, 5월달만 하더라도 그 전문가님이 공략해 주신 종목들이 모두 수익률이 낮습니다. 정말 힘든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저희 전문가님이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과도하게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 구간을 잘 살피면서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러한 투자 타점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투자 전략 저희 정석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정석이라고 2글자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비트컴퓨터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지 구간에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과도한 비중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손실 좀 적어 리스크를 적게 만들면서 가져가 보자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투자 전략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렸는데요. 그러면 테마 진단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볼 텐데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종목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전선 관련해서 정말 과도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전문가님. 네네. 그중에서 저는 이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AI 수요로 증가로 데이터 센터가 증설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정말 전선 관련주 구리 가격 급등 나오니까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테마는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선도 마찬가지 그 AI 말씀하셨는데 네. AI가 발전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많이 누리게 되는 발전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력이 정말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수혜 섹터로 해서 전선주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네. 그중에서 대원전선을 보면은 네. 이 종목은 정말 그 기업 가치도 월등히 높았던 종목이에요. 오. 정말 좋았던 종목인데 네. 근데 이런 이슈가 되기 전 그러니까 불과 지난달에요. 네. 4월 맞아요. 초만 해도 네.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어떻게- 장기적으로 와. 움직이지 않다가 네. 지금 엄청난 상승폭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 분명히 좀 더 가지 않을까? 오. 지금 추격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차트가 없잖아. 계속 올라가기만 하잖아. 네. 그죠? 올라가기만 하니까 내가 사면 또 더 가겠지? 가겠지? 이런 단순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네. 안 갑니다. 아. 안 가요. 그럼 이게 안 가는 이유는 감사합니다. 제가 길게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주봉으로 봤을 때 추세의 고점, 추세 상단의 고점. 네. 단순하게 그냥 추세만 봐도 돼요.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자, 추세 상단을 한 요 정도 라인으로 그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해되나요? 네. 너무 어렵게 말하면.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은 강하게 이슈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돌파해서 오늘도 막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사면은 이게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시중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네. 계속해서 전선만 계속 난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없죠. 많지 않아요. 네. 네. 이미 충분한 상승이 나왔고 불과 얼마 전, 자 지난주만 해도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네. 너무 높은 구간이에요. 지금은 차익 실현하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 가져온 것도 신기해요. 네네. 가져온 것도 신기하고 네. 분명히 기업 가치는 있는데 이거는 좀 흐름이 빠졌을 때 좀 천천히 담아가야 된다. 지금 너무 늦었다. 네. 지금은 팔아야 하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 종목도 한번 바라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 가치는 좀 높으나 지금 현재는 차익 실현을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양한 종목도 살펴드리면서 공략주까지 오픈을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시황 체크 나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나도 이 시장 너무나도 대응하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 시작하는 월요일에 주식 트렌드 함께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